세상을 듣는 소양전 시즌2 철학을 담은 앨범을 플레이할 안녕하세요, 춘코입니다. 세상을 듣는 소양전 시즌2 철학을 담은 앨범 6번째 트랙은 사회가 정체성을 만드는 걸까? 입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나라는 캐릭터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름을 부여받고 언어를 배우고 특정한 문화와 규범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럼 지금의 내가 가진 정체성은 스스로 만든 결과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조각해낸 결과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정체성의 탄생 과정을 보며 존재의 철학을 살펴보려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고유한 기질과 살아가며 마주치는 환경이 서로 얽히고 결합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타인인데요.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식하기 전부터 이미 타인에 대해 먼저 인식한다고 해요. 자신이 누군지 모를 때도 다른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자아는 처음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싹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특히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요. 주변에 절대적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죠. 그렇기에 타인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했고 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시선이 큰 역할을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과 반응이 쌓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를 통해 정체성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서 생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옳거나 그른 행위와 그 행위를 그렇게 인식하는 우리의 판단을 구분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속이는 행동은 보통 일상에서는 좋지 않은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극한의 생존 상황에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행위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관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우리가 자라온 문화, 교육, 종교, 사회적 규범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형성돼요.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문화 구성주의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옳고 그름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사회가 시험을 통해 우리를 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존재하고 시험은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핵심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험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경험합니다. 좋은 점수엔 칭찬이, 나쁜 점수엔 꾸중이 따르듯이 말이죠. 이 시스템이 우리를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이런 시험의 피시험자이면서 동시에 감독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직장이나 수입, 결혼 여부를 두고 속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그 사회적 시험의 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만든 기준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을 그 잣대로 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바뀌려면 먼저 우리 각자가 그 감독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험의 감독관이 되기를 거부하겠다 라고 말해보면서 사회가 정한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쉽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선택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사회는 점차 획일적인 인간상을 강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체성이란 완성된 그림보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덧칠되는 캔버스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죠. 사회가 붓을 쥐어주지만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세상을 듣는 소양전 시즌2 철학을 담은 앨범의 춘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